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뜸했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헬쑥하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팬 눈가와 초점이 흐린 눈빛이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손톱 주변의 굳은 살을 정리하는 기계 소리만이 샵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언니, 저 사실은 1억을 잃었어요. 그것도 무당한테 사기를 당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샵 안의 공기마저 웅웅거리는 듯 했습니다. 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과 무당이라는 의외의 단어에 저도 모르게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한심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녀는 고해성사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유튜브 무속인 채널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유명한 채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은 연달아 실패하고 인간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하며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채널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속인의 화려한 신점 후기와 기적처럼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한 수였다. 그분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간증하는 댓글들을 보며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무속인이었기에 수많은 사람이 믿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가 가능했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믿고 만났습니다. 무속인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추모의 말이라 생각했지만 무속인의 다음 말은 그녀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생전에 늘 우리 딸은 말이야 하시면서 내 걱정만 하셨어. 내 새끼가 제일 잘났지라면서 늘 자랑만 하셨다고. 단순히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속인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말끝마다 습관처럼 덧붙이던 특유의 웃음소리와 손으로 턱을 긁는 버릇까지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측이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환영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무속인의 입을 빌려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이성적인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무속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방비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절박한 심정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결합되어 강력한 믿음으로 둔갑했습니다. 무속인은 교묘하게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과 슬픔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해 그녀의 믿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무속인이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의심할 여지조차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속인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보낸 메신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말은 이제 진실의 증거였고 모든 의문을 삼켜버리는 절대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게 많아서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내일이 자꾸 꼬이는 것도 다 그 때문이야. 굿을 해서 풀어줘야 해. 그래야 내 앞길이 열려. 무속인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이 너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야.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었는지. 그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한을 풀어줘야 해. 그게 딸로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효도야. 그리고 그게 곧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효도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무속인의 제안이 마치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한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에 그녀는 무속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고 자신의 삶까지 풀린다는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굿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단순한 금전적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정성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한 절박한 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털어 굿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무속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무속인이 아버지의 한을 달래고 자신의 불행을 걷어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한동안 하는 일이 조금씩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들어오지 않던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전에 실패했던 일에서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성적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속인의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속인을 맹신하게 된 그녀의 마음은 무속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로소 지긋지긋한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다는 효심이 뒤섞여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믿었고 무속인을 자신의 구원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적의 기운이 약해졌어. 이번에는 더 강력한 부적을 써야 해. 이번 부적은 금으로 만든 거라 더 비싸. 내 아버지가 성에 안 찬다고 하시네. 더 큰 정성을 보여야 해. 내가 사는 집터가 안 좋으니 신을 모실 상을 새로 올려야 해. 명분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적과 상이라는 무속 신앙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설득했지만 점차 그 요구는 구체적이고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 조상님 노여움 풀기굿, 애군 막기 부적, 재물은 불러오기 상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기대할 때마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무속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이 흐름을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들인 돈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굿을 하고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은 그녀에게 일종의 보상 심리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투자를 하면 수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속인의 말은 이제 단순한 조언이 아닌 미래를 보장하는 투자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저축으로 감당했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속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스스로는 이건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아버지의 한 때문이라는 믿음은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감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효도라는 명분은 그녀의 죄책감을 완화시키고 돈을 잃는 고통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계속해서 돈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이 잘 풀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녀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기만적인 행복의 덫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속신앙에 깊이 빠진 지 4개월쯤 되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여기저기 지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 뒤였고 무속인의 말이 틀릴 일이 없다는 자기 체면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무속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그녀가 빨리 도착하면서 터졌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약속 장소 근처에 다다른 그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속인이 익숙하지만 낯선 톤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속인은 그녀가 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추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다니까. 굿 한 번에 1,000만 원씩 뜯어냈는데 이번엔 아예 집을 팔게 할 작정이야. 딸년이 효심이 지극해서 아주 쉬워. 그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 돌아가신 아버지의 흉내, 끝나지 않는 금전 요구, 그리고 거짓으로 얻었던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이 치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구라는 단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흉내, 일이 잘 풀렸던 우연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던 금전 요구까지.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던 믿음, 희망, 그리고 효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치욕감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속인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굳어버렸고 오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차고 나와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태 무속인이 했던 아버지 흉내는 사실 누가 봐도 자기 아버지라고 할 만한 평범한 말들과 행동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조리 잘해라 같은 세상 모든 아버지가 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그리워했기에 그 모든 것을 굳게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뻔한 수법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을 무속인은 귀신같이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는 말로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얄팍한 거짓말에 넘어간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소중했던 아버지의 기억까지 더럽혀진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과 스스로에게 속았다는 허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2달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독한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다고 이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돈도 잃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고 다시 새 출발을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그래서 오늘은 투명 매니큐어만 바르려고요. 그냥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주었습니다. 단정해진 손톱이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